아까 상가, 집합 건물이랑 상가, 오피스텔은 사실은 관리 비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수입에 저는 전체상 생각을 했는데 아까 회계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 전체 부분보다는 외부 사용자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수입은 신고를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관리의 수입 중 수입사업 해당되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미발행을 두 개를 구분을 해서요. 매출세금계산서나 일반거래 수입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똑같죠? 그리고 그래서 재급, 수입 입금 됐을 때 광고 수입 때 부가세 예수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요거는 제가 상가 주차 수입 전표 처리한 거를 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거는 왜 제가 여기다가 미수금이라는 거를 써줬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왜 여기다 제가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썼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카드 매출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드 매출 여러분. 카드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돈이 그때 바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조금 나중에 한두 달 있다 들어오나요? 뭐 한 달 있다도 들어오고 조금 더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비용에 대해서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월 말에 미수금 전체 금액을 잡아놔요. 미수금 대 뭐 주차 수익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은행 대 미수금으로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대변에 미수금 계정을 써서 지금 차감해주고 있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미수금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카드사에서 입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납부시 관리 수입과 이거를 약간 잘못하거나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 수입하고 관리 수입을 막 섞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관리 외 수입하고 관리 수입을 구분해서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처리하시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수입과 관리 비용이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그 제외 후에요. 관리 외 수입하고요. 그 관리의 비용 부분만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가 같은 경우도요. 원래는 부가세 대급금이랑 부가세 예수금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관리비 관련해서 관리비 아까 전에 그 고지서가 세금계산서는 1월 1일 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감가 생각하죠. 감가 생각해서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 경우 그러면은 우리가 매입하고 매출에 금액이 똑같을까요? 틀리겠죠. 1월 1일 날 해서 우리가 35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짜리를 우리가 구매를 했어요. 100만 원짜리를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리비를 부과할 때는 그거를 뭐 12분의 1로 나눠서 부과를 하면 그 100만 원짜리 10분의 1로 만약에 나눠 부과를 하게 되면 10만원만 우리 관리비 고지서로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이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장기수선비 같은 경우도 적립할 때 어때요, 여러분? 적립할 때는 비용이 우리 비과세잖아요. 그죠? 적립할 때는. 쓸 때는 어때요? 쓸 때서 받잖아요. 그죠? 성급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1,000만 원짜리를 하지만 나누어서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꼼꼼히 한다고 해도 일치할 수가 없는데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접을 때 완전 접을 때 그때는 일치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중간중간에는 계속 일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관리 수입하고 관리 비용이 일치한다, 그냥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제외 후에 그냥 관리의 수입만 신고하시는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납부할 때는 마찬가지로 부가세 예수금 대 부가세 납부, 그 다음에 해당 분기별에서 부가세 대급금 이런 식으로 납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 비용에 대한 거겠죠.
부과를 할 때 여러분은 이제 상가 부과를 안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죠. 지식사업센터나 이런 분도 계시겠죠. 상가를 부과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공급과액과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전체 금액을 부과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과액이랑 공급과액, 물론 면세, 뭐 비과세는 당연히 그 비과세나 면세 부분은 당연히 공급가액만 있으니까 포함을 해주겠지만 관리비 중에 공급가액만 부과해 주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프로그램상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둘 중에 나는 관리비 전체 금액으로 부과할 거야, 아니면 나는 관리비 공급가액만 부과를 할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비 전체 금액으로 만약에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 금액에 나누기 2%를 부가세 예수금으로 해주겠죠. 반대로 관리비 공급가액만 부과를 할 경우에는 관리비 전체 금액 곱하기 10%를 해서 나눠주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까 그리고 회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과세, 비과세, 면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죠. 이거는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항목별과 처리 방법별로 나눠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해당 항목은 이제 과세 부분에 그 과세랑 비과세로 나눴을 때 아까 그 과세나 면세가 아니면 비과세나 면세가 아니면 과세겠죠. 그래서 비과세가 더 적기 때문에 비과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전기수선비라던가 아니면 전기세 중에 전력기금, 뭐 우편요금이라던가 뭐 생활폐기물 수수료라던가 뭐 음식물 처리 수수료, 소독비 이런 거, 그리고 급여에 미산입되는 떡값, 그리고 계산서로 발급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비과세고요. 면세는 아까 수도요금,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말씀하신 그 회계사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런 걸 면세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과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과세, 그리고 이제 그 과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제외하고, 그리고 처리 방법별로 봤을 때는요. 처리를 했는데 과세라고 해도 여러분, 과세라고 하더라도 간이 영수증을 발급을 받거나 아니면은 계산서를 발행했고 개인 카드를 썼어요. 개인 카드를 쓰고 개인 현금을 사용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누구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들 이분들이 개인으로 과세를 처리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카드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그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카드를 사용했거나 개인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거는 과세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받거나 아니면 현금 중 이건 근데 대신에 과세에 해당되는 항목 중이겠죠. 내가 아무리 그 우편요금을 우리 지출증빙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지출증빙한다고 해서 과세가 되진 않겠죠. 그죠? 근데 과세 항목 중에서 내가 세금 계산서를 우리 사업자 등록증 이름으로 등록을 했거나 현금을 썼는데 우리 사업자 지출증빙, 우리 사업자 번호를 대고 이 2로 몇 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출증빙 해 주시와요. 해갖고 지출증빙을 한 경우나 법인카드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때요?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죠. 그런 경우는 과세로 처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만 우리가 이거를 과세로 받을 수 있죠. 과세로 받아야지만 이분들이 우리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세금의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제가 맨날 얘기 드린 게 개인 카드 같은 거 쓰지 마세요. 개인 현금 쓰지 마세요. 만약 현금을 쓰더라도 사업자 지출 증빙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도 요금이라던가 그런 아까 회계사님 말씀하셨던 면세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회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XPERP죠. 이거는 이제 XP 비즈 프로그램이에요. XP 비즈 프로그램인데 과세랑 면세를 부가해서 어디서 정하냐면요. 부가해서 기초항목, 부가항목 등록에서요. 여기서 과세 여부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과세, 면세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건데 대부분은 먼저 이미 그 홈즘에서 세팅을 보통 해주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 비용 전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는 어떤 것만 관리 외 비용 중에서도 수익 사업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는 보면 어때요, 여러분? 관리 비용에도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사용을 했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입주민들한테 세금계산서 다 발행해 주시죠.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는 똔똔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우리가 입주민들한테 세금계산서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든 관리 비용이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우리 입주민들한테 다 발행을 해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똔똔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이 일치하기 때문에 매출세금 계산서와 매입세금 계산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관리비 명세서에다가요.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총액을 입력하는 방식이 있다 그랬고요. 이렇게. 그리고 과세 해서 공급 가액만 입력하는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일점표에서 공급 가액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요. 관리비 미부과금. 근데 미부과 관리비는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부과를 하셔야 되고요. 마감점표, 미수관리비 점표 있잖아요. 미수관리비 점표는 여기 밑에 보시면 뭐가 있죠, 여러분?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별도로 나눠놨죠? 이거는 이 관리비 우리 총액의 10%입니다. 과세 금액의 10%가 근데 여기 보면 관리비 미부과금보다 금액이 더 작아요. 여기가 10%보다 더 작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건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과세도 있고 비과세도 있죠. 관리비 미부과금 안에는 과세도 있고 과세도 있고 비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고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이거는 과세의 10%그 부분이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총액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요. 미부과 관리비도 부가세가 포함되고요. 미수 관리비도 부가세가 포함이어서 별도의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앞에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리비의 부가세 납부 시에 관리 수입에서 마이너스 관리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만 전체 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되고요.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면 관리 수입에서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를 할 때는 관리 수입에서 관리 비용, 즉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 차감하고 납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는 모든 입주민들에게 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지만 우리가 그게 매출하고 매입이 맞잖아요. 매입세금 계산서하고 매출 계산서의 총액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 입주민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처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이거를 좀 설명을 부가세